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이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단항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지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지수 법칙의 활용. 자, 우리가 A의 m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미치라고 불렀고,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렀습니까? 지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자, m과 n이 자연수일 때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인 경우는 밑이 동일한 걸 곱할 때에는 지수끼리 무엇을 해준다? 더해준다. 자, 예를 들어 보자면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는 말은 자, 이 부분은 2가 몇 번 곱해졌다는 뜻이냐면 3번 곱해졌다는 거죠. 자, 2의 제곱이라는 것은 2가 2번 곱해졌어 라는 뜻이니까 전체 입장에서 보면 2가 총 5개 곱해졌어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밑이 동일하면 지수끼리 무엇을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때는 mn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자, 2의 세제곱을 전체에 제곱해 볼게 라는 거죠. 그러면 괄호 안이 2번 있다는 뜻이니까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괄호 안이 2번. 그러니까 2가 총 몇 개 있다는 뜻이 된다? 3개, 3개여서 6개라는 뜻이 된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경우는 곱하는 거고 자, 따로 떨어져 있어. 그럴 때는 더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계산할 때에는, 자, 나눌 때에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하나로 통일할 수 있지만 지금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나눠서 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이라는 표현은 자, 이게 2의 세제곱 곱하기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서 역수를 취한 다음 계산을 하시죠. 분의 1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가 3번 곱해진 것이고 분모에 2가 2번 곱해진 거다. 그러면 각각을 약분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2가 하나 남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2의 세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의 형태로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라? 3에서 2를 빼서 1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앞에가 더 어떨 때? 클 때. 자,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다. 그럴 때는 A의 M 제곱에서 N을 빼준다. M 빼기 N 제곱 이거죠. 그럼 만약에 같은 경우는 어느 거냐면 2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인 경우는 자, 2의 제곱 곱하기 우리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를 취해서 계산을 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은 2 곱하기 2죠. 분모에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각각이 약분돼서 남는 게 뭐다? 1. 이렇게 된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2에 2 빼기 2면 2의 0제곱이고 그것이 1이다.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같으면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뒤에 있는 게 더 클 때, 요게 더 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의 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런 경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분의 1인 형태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2에서 분모의 2가 3번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각각을 약분하면 분모의 2가 하나 남죠. 2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뒤에가 더 큰 경우라면 3에서 2를 뺀 1을 분모에 적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가 더 크다. n이 더 큰 경우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 분의 1, 분수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정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B 곱한 것의 전체 m제곱은 각각을 분배해서 둘 다 m제곱배가 되는 거다. m제곱, n제곱이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분수로 되어 있어도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분배가 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항식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자, 혼합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항식을 곱할 때에는 어떻게 할까? 곱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8x 곱하기 2y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럴 때 개수는 개수끼리
8이 16 곱하시고 문자는 문자끼리 xy 곱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문자의 곱은 지수 법칙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와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50이고요. x 곱하기 x면 x 두 개니까 x제곱 y라고 정리한다. 그래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준다. 나눗셈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나눗셈은 그냥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계산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혼합 계산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괄호가 제일 먼저죠. 괄호가 있으면 괄호부터 하시고, 자, 지수 법칙 활용합니다. 그 다음 나눗셈이 있다면 곱으로 바꾸어, 자, 역수의 곱으로 나타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개수는 누구끼리? 개수끼리, 요 앞에 있는 게 개수죠. 그래서 문자는 문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은 지수 법칙을 응용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출제됐을 때 많이 헷갈릴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세제곱이 2개 있습니다. 그럼 2개니까 2가 곱해졌는데 이건 2가 하나 있다는 거니까 합치면 2가 몇 제곱이다? 4제곱이다. 자,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3의 세제곱이 총 몇 개 있으므로 3개 있으므로 3의 세제곱이 3개 있습니다. 그럼 지수 법칙 적용해서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4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a가 2의 n제곱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2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이게 더해져 있는 것은 지수의 덧셈이라는 것은 밑이 동일한 걸 곱했을 때이니까 2와 2가 미치고 지수가 n과 1인 경우겠죠. 그래서 n과 1인 경우다. 그래서 2의 n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므로 자, 이것을 우리 보기에 a라고 하였다면 몇 a로 바꿀 수 있다? 2a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푸실 때 다음의 수가 몇 자릿수인지 구해주세요. 라는 문항이 나온다면 자릿수를 구하는 문항은 자, 10의 거듭제곱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10의 거듭제곱, 10의 거듭제곱. 즉, 10, 100, 1000 같은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는 걸 풀어서 쓰시면 2는 3번 곱해져 있고 5는 2번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이렇게 되죠. 10. 그러면 10이 2번 있으면 100이죠. 10제곱 100. 거기에 2가 곱해진 거니까 이 전체의 수는 2에다가 10의 제곱을 곱한 거라서 200이라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세 자리구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2 곱하기 5가 10이면 곱한 수 뒤로 0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편해지기 때문에 무엇을 활용해라? 10의 거듭제곱을 활용해서 문항을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 먼저 다항식은 다항식을 더하거나 자, 빼는 경우,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 자,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봅시다. 다항식을 덧셈을 할 때는 항이 하나가 아닌 거기 때문에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x 더하기 3y 더하기 5x 빼기 2y를 한다면 동류항이 누가 있어?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니까 2x와 5x를 더하면 x 2개, x 5개니까 x 몇 개 있습니까? 7개. 그 다음에 3y에서 2y를 뺀다. y 3개에서 y 2개를 빼면 몇 개 남아? 1개. 그래서 플러스 y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무슨 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끼리. 그럼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뺄 때에도 괄호를 풀고 무슨 항끼리?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동류항은 무엇과 무엇이 같다?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다. 됐어? 그래서 2x 플러스 3y를 빼기 5x 마이너스 2y를 계산한다면 빼기가 각각의 적용이 먼저 되죠. 그래서 괄호 안에 있는 것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5x 플러스 2y고 그 다음 동류항 계산하면 x 2개에서 x 5개를 빼니까 2 빼기 5는 마이너스 3. 그 다음 3 더하기 2는 5.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5y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차수가 2인 다항식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뭐 x 제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다항식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할까? 다항식을 곱할 때는 분배 법칙을 활용해서 각 항에 곱해주시면 됩니다.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무슨 법칙? 분배 법칙. 그래서 전개를 하는데 전개는 풀어 헤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항식의 곱을 괄호를 풀어 하나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자, y를 전체에 곱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앞에도 곱하고 뒤에도 곱한다. 그러니까 3xy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y 제곱. 자, 이러한 형태로 전개를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다항식을 나누는 것과 그 다음에 식을 대입하는 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항식을 나누라는 것은 자, 나눗셈은 누구를 활용해야 됩니까? 곱셈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꾼 다음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 각각의 분배해서 곱한다. 그래서 나누기 y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곱하기 y분의 1을 한 후 각 항에 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3xy 곱하기 y분의 1이므로 y가 약분이 돼서 3x. 두 번째 항은 2y 곱하기 y분의 1이므로 y가 약분이 돼서 누구만 남는다? 2만 남는다. 이렇게 분배 법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계값을 구하세요라고 한다면 그 시계 문자에 그 문자가 나타내는 다른 식을 대입하여 대신 입력해서 주어진 식을 다른 문자의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합니까? 식의 대입이다 라고 정리합니다.